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7장 JDBC를 이용한 사용자 등록 프로그래밍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웹 응용 프로그래밍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작성하시게 될 프로그램은요. 웹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디렉토리와 다음에 환경 설정 파일인 configuration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관리 소프트웨어 생성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로그인이라든가 회원가입, 그런 일련된 과정들을 반드시 하나쯤은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작업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을 위한 자바 빈 클래스라든가 JSP 파일, HTML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예제이고요.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 역시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이 삭제가 필요가 없다 판단되셨으면 이 웹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UML로 표시해 보게 되면요. 관리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요. 웹 응용 프로그램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 관리 소프트웨어를 생성하실 수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생성과 마지막으로 생성하신 웹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에 관련된 첫 번째 기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등록은요. 테이블에 여러분이 사용자가 입력했던 데이터를 저장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로그인 기능. 다음에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변경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로그인 관련된 사용자 등록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 프로그램에 관련된 UML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클래스 다이어그램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사용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회원 가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 그리고 가입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정보 변경 기능,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JSP 파일과 클래스 파일로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화면은요. create web app in이라는 JSP 파일입니다. 자, 이 JSP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자, 전송 또는 submit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create web app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것이며 이 페이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 빈 클래스로서 web app bin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사용자 등록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몇몇 파일이 복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파일 util이라는 클래스에서 그러한 복사에 관련된 작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create web app in이라는 페이지가 화면에 보여주고자 할 때 메뉴에 관련된 기능은요. web app 메뉴라는 페이지에서 보여줄 것이며 삭제에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는요. delete web app in이란 페이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컨텍스트의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파일과 그 컨텍스트를 삭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쭉 나열해 봤는데요. 잠시 후에 파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간략하게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create web app in.js 페이지는요. 시작 페이지로서 웹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입력받아서 즉 관리자가 새롭게 추가시키고자 하는 컨텍스트에 이름을 입력해 주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고자 할 때는요. 왼쪽 편에 웹 app menu.jsp라는 페이지가 include가 되고요. 이 menu.jsp 페이지는 나중에 딜리트하고자 하는 그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include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자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요, 전달받는 페이지로서 create web app라는 JSP 페이지가 사용이 될 것인데요. 이 JSP 페이지에서는요, 가장 많은 작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관리자가 등록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컨텍스트, 다시 말해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디렉토리를 실제 생성을 시켜줄 것이고요.
웹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web.xml, 그 다음에 context.xml 같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복사를 해줄 것입니다. 스타시트와 시타시트에 관련된 그림 파일을 복사시켜 줄 것이며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리고 메뉴와 로그아웃에 관련된 JS 페이지 몇 가지를 복사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자, create underbar web app underbar in이라는 페이지에서 적절한 컨텍스트, 추가시키고자 하는 컨텍스트를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될 때 그 값은요, web app bin이라는 자바 클래스 안에 포함이 돼서 이동할 것이고요. 이 클래스에는 디렉토리의 패스에 관련된 정보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타 web.xml 파일 같은 컨피그레이션 파일, 다음에 JSP 페이지 또는 이미지 파일, 자바 파일, 그러한 파일을 복사시켜주고 데이터의 내용을 변환시켜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파일 util이라는 클래스에서 해줄 것이고요. 문자열을 추가시켜주는 작업은 myString buffer란 클래스에서 해줄 것입니다. 자, mypage.js 페이지는요,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나타내게 될 제일 처음의 페이지가 될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소스에서는 mypage.js 페이지를 간단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셔야 되겠네요. 자, mymenu.jsp 페이지에서는 로그인 하였을 때 나타나는 좌측 메뉴가 될 것입니다. 로그아웃 페이지에서는요, 세션에 대한 정보를 삭제를 해서 로그아웃 기능을 해줄 것이고요. 자, 그 아래쪽에 있는 템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은요, 이 하나의 컨텍스트를 등록을 시킬 때 반드시 저장되어야 되는 web.xml 또는 context.xml, 그리고 초기화 메소드,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될 것입니다. 즉 템플릿 용도로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7장 예제에서는요,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서 WTS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 왔었는데, 그동안 플러그인 자체가 기능은 상당히 많지만 여러분 약간 사용하기가 번거로운 관계로, 자, 이번 시간에 새로운 톰캣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해서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트를요, 월드와이드웹 sysdio.com이라는 사이트에 이클립스 그리고 톰캣 플러그인.html로 이동하시게 되면요, 이 톰캣은 이클립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플러그인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3.1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클립스 버전하고 서로 호환도 되고요. 자, 실제 사이트로 이동해서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와이드웹 sysdio.com 이클립스 슬러시 톰캣 플러그인이라고 입력하시게 되면요, 자,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필요한 플러그인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톰캣 버전 5점대 버전까지 지원 가능한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가장 상단에 있는 3.1 파이널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용량이 얼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운을 받으셨으면요,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설치는요,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자, 압축을 풀게 되면 com sysdio eclipse tomcat 310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압축을 푸셨을 때 나오는 이 폴더를요, 복사하셔가지고요, 어디로 이동시켜 주냐면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 플러그인스 안쪽에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가 설치된 폴더에 플러그인스라는 폴더가 있죠. 이 폴더에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클립스를 작동 중이신 분들은 재시작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아직 작동 중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클립스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클립스가 처음 실행함과 동시에 플러그인스 안에 있는 다양한 플러그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sysdio 플러그인을 정확하게 복사하셨다면요, 이전에는 없었던 메뉴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톰캣을 스타트 시켜주고, 다음에 스탑 시켜주고, 리로드, 즉 리스타트 시켜주는 아이콘이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윈도우 메뉴에 가셔서 프리퍼런스 메뉴에서 톰캣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요. 역시 sysdio 플러그인을 설치하셨기 때문에 톰캣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톰캣이라는 메뉴에서요, 톰캣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 5점대 버전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톰캣의 홈 폴더의 위치를 여러분이 설치했던 톰캣 5.5 버전의 설치 디렉토리 이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선택하는 위치는요, 자, 저 같은 경우, 제 경우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톰캣 5.5라고 되어 있는 폴더까지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의 작업들은 이 경로가 저랑 다르신 분들은 그 경로를 이동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톰캣의 홈 폴더 위치를 지정하셨으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드밴스드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톰캣의 베이스를 똑같이 톰캣 5.5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정을 다 하셨습니까? 자, 설정을 다 하셨으면요. 제일 마지막에 이동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JVM 세팅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JDK 버전이 1.5로 세팅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제일 마지막에 톰캣 매니저 어플리케이션 쪽을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여기에 자, 로컬호스트 8080의 매니저라는 컨텍스트가 하나 사용할 수 있도록 URL이 잡혀 있고요. 그 아래 유저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필드가 있는데, 자, 입력 필드는요. 여러분이 처음에 톰캣을 설치하셨을 때 관리자 아이디와 관리자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경우에 암호가 톰캣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아이디가 어드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드민과 톰캣이라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마치신 분들은요, 어플라이 또는 오케이 하셔가지고 설정을 끝내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톰캣을 작동하실 때 스타트 톰캣 클릭하시게 되면 톰캣이 서비스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콘솔 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 작동이 되었죠. 자, 지금 우리가 7장에서 사용할 예제는요, 반드시 그 컨텍스트의 위치, 즉 저장되는 위치가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톰캣 5.5 그 경로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 예제, 6장까지 예제들 있죠. 6장까지 예제들은요, JSP라는 폴더에다가 직접 ch6 또는 ch5 언더바 웹이라는 폴더를 갖고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 이 예제만큼은요, 반드시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톰캣 5.5란 폴더, 이 폴더에 웹 apps란 폴더에서 작동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예제를 실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로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예제를 실행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홈 폴더에 웹 apps란 폴더에서 본 예제, 7장 예제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새롭게 시스디오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웹 프로젝트를 생성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소스를 이쪽으로 카피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죠. 자, 우측 버튼 클릭하시거나 상단에 뉴 클릭하셔가지고 자, 프로젝트 메뉴로 선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웹이란 메뉴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것은 WTS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쓰는 메뉴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자바라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하위 프로젝트 중에서 톰캣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톰캣 프로젝트를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자, 넥스트. 자, 여기다 ch7 언더바 웹이라고 입력하시는데요. 자, 하단에 디렉토리 위치를 보시게 되면 C 드라이브에 JSP로 워크스페이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설정되어 있죠. 자, use default를 해제하도록 하시고요. 경로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경로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톰캣으로 그리고 웹 apps. 자, 그립 폴더로서 우리가 ch7 언더바 웹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파일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웹 아니면 원하시는 폴더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화면에서 넥스트 클릭해 보시고 하시고요. 자, 컨텍스트 네임이 ch7 언더바 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네임을 저 상태로 놔두신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만들고자 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접근하기 위해서 8080/ch7 언더바 웹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루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슬러시로만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컨텍스트 네임을 슬러시만 남기고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피니시. 자, 그러면 ch7 언더바 웹이라는 하나의 웹 컨텍스트 톰캣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폴더 이동해 보시게 되면 ch7이라는
이 폴더가 정확하게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 톰캣 5.5의 웹 app s라는 폴더에다가 카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소스를 이쪽으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복사하도록 할게요. 자, 7장 소스를 복사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 JSP하고 HTML 파일부터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하고 HTML 파일을 먼저 자, 이 폴더로 복사하시고요. 됐죠? 두 번째, 자, 웹 INF에 있는 폴더의 내용들 중에서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클래스의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자, counter.java라는 파일은요, 7장 소스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3장 소스에서 우리가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ounter.java라는 파일을 본 예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카피를 해놓고 나서 같이 복사하셔야겠네요. 전체를 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INF라는 폴더 이동하시게 되면요. 자, 폴더의 구조가 3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라이브러리, 클래시스, src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톰캣 시스오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플러그인 인에서는요, src란 폴더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스를 복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java로 끝나는 파일을 복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class로 끝나는 파일들은요, 클래시스란 폴더에 잠시 후에 자동 컴파일되어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ch7 언더바 웹이라는 페이지, 컨텍스트 폴더에다가 우리가 실장에서 사용할 페이지를 전부 다 복사를 했습니다. 자, 복사가 다 끝나셨으면요, 다시 이클립스 들어오셔가지고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 전체 내용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소스 준비를 마무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 순서대로 소스를 하나씩 보면서 실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보실 소스는요, 화면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create web app 언더바 init.js 페이지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요, 상단에 자바스크립트가 사용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생성하고자 하는, 관리자가 생성하고자 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할 필드는요, 웹 app nam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전송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에 서버에 create underbar web app라는 페이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create underbar web app라는 페이지에서는요, name에 해당하는 값, app name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get 파라미터로 받아 오셔야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왼쪽 사이드 메뉴에 나오는 웹 app 메뉴라는 페이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에서요, 왼쪽 편에 우리가 메뉴를 표시하기 위해서 include GCR을 이용을 해서 웹 app menu.js 페이지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자, 웹 app 메뉴라는 페이지에서는 단순하게 생성과 다음에 삭제에 관련된 두 가지 링크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달받는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Create Web app라는 페이지가요, 가장 중요한 페이지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웹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디렉토리 생성을 하고요. configuration 파일, web.xm이라든가 context xm 파일을 생성을 해주고요. 스타일 시트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복사를 하고 마지막에 메뉴와 로그아웃에 관련된 JSP 파일도 복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자, create web app라는 파일에서 제일 첫 번째 해주는 역할은요, 톰캣의 웹 응용 프로그램의 베이스 디렉토리를 파악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데이터, 자, 아까 입력한 데이터가 한 줄이 있었죠. 자, 웹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은 하고 입력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app name이라는 네임을 가지고 이름을 달고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 값을 get 파라미터 해와서 사용을 해야 정상이지만 본 예제에서는 액션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 그리고 s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get 파라미터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useBin이라는 액션 태그는 해당하는 웹 app bin이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 웹 app라는 인스턴스로 하나 생성을 시켜주는 문장이고요. set property라는 액션 태그는 조금 전에 만든 웹 appa라는 객체에 데이터, 즉 set 메소드를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할 건데요. 이 저장시켜주는 역할은 어떠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냐면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사항들, 입력한 필드에 해당하는 이 이름에 매치되는 메소드가 정확하게 호출이 됩니다. 즉 request get 파라미터 하지 않고 다음에 set 메소드 호출하지 않더라도 set property라는 메소드 이 액션 태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웹 app. get app name이라는 메소드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관리자가 입력했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10번째 있는 문장은 파일의 구분선, 슬러시인지 아니면 역슬러시인지 나타내는 것인데 유닉스 계열에서는 슬러시를 디렉토리의 구분선으로 쓰지만 윈도우에서는 역슬러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슬러시 구분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문장은요.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이 사용자 등록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생성기를요. 톰캣이 설치되는 홈 폴더에 웹 apps란 폴더에 어떠한 이름으로 저장시킬 것인가 바로 베이스 디렉토리를 가지고 오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작업은요. string util이라는 클래스에 match라는 메소드 가지고 현재 톰캣의 홈 폴더에 주소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장하고자 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저장하시게 될 겁니다. 자, 웹 응용 프로그램의 디렉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톰캣의 베이스 폴더 그리고 슬러시 다음에 웹 apps라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관리자가 만들고자 하시는 그 app name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컨텍스트를 하나 추가시켜 줄 겁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에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에러를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 에러를 출력하는 작업은요. 파일 클래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파일 클래스에 exist라는 메소드 사용하시게 되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5번째 문장. 자,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새롭게 그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파일 클래스에 mkdir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시켜줍니다. 자, 38째 문장부터는요. 파일을 복사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자, web.xml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문장 같은 것들, 서블릿, 컨텍스트의 환경 설정 파일에서 가져야 될 내용들은요. web.template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요. 이름을 변경을 해서 저장을 시켜줄 건데 web.xml이라는 파일로 변경을 해서 저장을 시켜줄 것이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우리가 데이터 소스, 즉 커넥션 풀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를 쓸 수 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데이터 소스를 쓰기 위한 context.xml 파일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스타일시트라든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기타 이미지, 요 이미지는요, 이 소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마 이미지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도 복사를 하고요. 다음에 필요한 JS 페이지 중에서 메뉴에 관련된 거, 그리고 마이 페이지 관련된 거. 자, 마이 페이지라는 것은 로그인을 한 다음에 표시되는 페이지를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logout.jsp 페이지. 이러한 내용들이 복사가 되겠네요. 자, 사용자의 접속 인원수를 알기 위해서 카운터라는 클래스가 사용이 될 것인데 카운터 클래스 역시 여러분이 지금 만드시게 될 컨텍스트에 자동으로 복사되게끔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자를 직접 등록하기 위해서 링크가 하나 걸려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웹 app bin이라는 자바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app bin이라는 자바 클래스는요. 관리자가 입력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컨텍스트의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고요. 다음에 톰캣 베이스의 폴더를 지정하기 위한, 즉 각종 패스가 저장되기 위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구분 기호선으로서 separator 캐릭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파일의 구분 기호선을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set app name, 다음에 get app라는 name에 의해서 클라이언트 관리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용도 프로퍼티로서 사용을 할 겁니다. set doc 패스라는 이 경로에서는 자, 웹에 관련된 패스, 그리고 메타 inf에 관련된 패스, 다음에 클래스가 저장되기 위한 패스, 자, 웹 inf, 메타 inf, 그리고 클래시스라는 이 폴더 각각 생성을 시켜주시고요. 나머지 리턴 값을 위한 get 메소드가 보입니다. 파일을 복사시켜줄 수 있는 파일 util이라는 클래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util이라는 클래스는요.
자, 상단에 line.separator를 이용을 해서 현재 라인 계행, 즉 한 줄을 띄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어떤 구분선인가 알기 위해서 시스템 클래스에 get property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 제일 첫 번째 get file content라는 메소드는요. 파일의 내용을 읽고 내용 중에 REPL로 이름이 정해진 이 배열에 일치되는 내용을 변경을 해서 문자열 형태로 리턴 시켜주는 내용을 합니다. 파일의 내용 중에서 이 배열의 0번째 공간에 있는 값이 있으면 이 값을 1번째 공간에 있는 값으로 바꿔서 한 줄씩 리턴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copy라는 메소드는요. 자, 프롬에 있는 내용을요. to로서 우리가 복사를 할 건데 복사를 할 때 이 배열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복사를 하는 메소드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copy라는 메소드도 또 하나의 오버로딩 된 것은 그냥 바로 같은 이름으로서 변환하지 않고 복사하는 부분입니다. save라는 메소드는요. myString 버퍼에 있는 내용을 파일로 우리가 옮겨 놓는 파일로 저장해 주는 부분이고요. rmdir 메소드는 데이터를 삭제시켜 주는데 즉 디렉토리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전부 다 삭제시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자, delete라는 메소드는 파일을 삭제하고자 할 때 쓸 것이고요. mkdir은 디렉토리를 생성시켜주는 메소드로 사용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move라는 부분은요. 프롬에 있는 데이터를 to에 있는 경로로서 이동을 시켜줄 건데 이동이라는 작업은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시켜주게 되면 이동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myString buffer란 클래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용자가, 즉 관리자가 입력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성해주기 위해서 append란 메소드에 기타 데이터를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링 버퍼란 클래스는요, 스트링 클래스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문자 연산을 위해서는요, 가변 데이터가 가능한 우리 스트링 버퍼를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갖고 있는 소스에는요, mypage.jsp라는 소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는 별도로 하나 추가시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존재하신다면요, 그 파일 그냥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페이지 이름을 mypage.jsp라고 하나 등록을 시킬게요. 자, 다른 것들은 다 빼고요. 컨텐트 타입만 놔두고요. 다 지우겠습니다. 자, mypage.jsp는요, 다른 역할은 안 하고 로그인 하였을 때 로그인 되었다는 명령을, 이 메시지를 출력시켜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ypage.jsp 준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mypage.jsp 왼쪽에 메뉴가 하나 표시가 될 건데요. 그 메뉴는 mymenu.jsp로서 우리가 보여줄 거예요. 자, 메뉴가 갖고 있는 내용 볼까요? 메뉴에는 우선 로그아웃, 그 다음에 정보 수정, 그리고 공지사항, 그 다음 회원 목록 보기, 문서 관리. 자, 문서 관리는 여러분들이 JSTL을 배우신 다음에 11장에서 이 문서 관리에 관련된 작업을 예제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전자메일 12장에 나올 겁니다. 게시판,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트러처 이용해서 게시판 같은 것들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거 역시 링크를 걸어놨고요. 자, 웹 채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문자 이런 작업도 똑같이 이 메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아웃 페이지 볼까요? 자, 로그아웃 페이지 역시 사용자 인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죠. 자, 로그아웃과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용자의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배우실 세션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set attribute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get attribute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로그아웃이기 때문에 세션이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비우는 invalidate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아웃 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시켰죠. 자, 세션에 관련된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5번, 6번, 7번째에 해당하는 것은요, 웹브라우저 가지고 있는 캐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메타 태그인데요. 메타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리스판스에 set 헤더를 호출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web.xml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템플레이트 파일 그리고 컨텍스트의 템플레이트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eb.template 파일은요, 직접 여러분들이 web.xml을 복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추가시켜주는 부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서블릿 부분, 다음에 서블릿 매핑 부분, 마지막에 리소스 레퍼런스 부분이 있습니다. 서블릿 부분은요, 사용하고자 하는 서블릿의 매핑 구조, 그리고 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등록을 시켰고요. 서블릿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든 자바의 서블릿 코드를 서블릿이라는 경로로부터 받겠다라고 선언시켰습니다. 자, 리소스 레퍼런스 부분에는요, 사용한 데이터 소스, 즉 커넥션 풀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커넥션 풀에 관련된 데이터 소스에 관련된 작업을 코딩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 템플레이트 파일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컨텍스트 템플레이트 파일은요, 데이터 소스를 쓰기 위한 즉 경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자, 루트, MySQL, 자, 일치하도록 만들어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URL 부분에 자, JDBC MySQL 서브 프로토콜이 쭉 나가면서 로컬호스트 다음에 1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컨텍스트의 이름을 가지고 이 1번에 해당하는 글자를 채워주게 할 겁니다. 자, JSP init이라는 메소드, JSP가 처음 실행된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템플레이트로 처리를 해서 반드시 JSP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꼭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자, 선언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JSP init이라는 메소드에서 바로 컨텍스트를 이용을 한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얻어오는 작업을 룩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룩업이라는 메소드는 네이밍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쓰는 게 룩업이라는 메소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데이터 소스를 불러오실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템플릿 파일, 스크립트 템플릿 파일도 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 템플릿 파일은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체크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아이디라든가 암호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 로그인할 때 이 부분을 호출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의 첫 번째 절에서 쓰고 있는 웹 응용 프로그램 디렉토리의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로컬호스트 8080. 자, 8080 페이지, 즉 루트로 소리가 컨텍스트 네임을 잡아놨기 때문에 슬러시만 입력하시게 되면 앞에 같이 내용이 쭉 보이겠네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실행하셔야 될 파일은 create web app in이라는 파일이고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왼쪽에 메뉴가 보이고요. 생성과 삭제. 다음에 여러분이 즉 관리자가 원하시는 웹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자, 테스트라고 할까요? 퍼스트 데모라고 할까요? 자, 퍼스트 데모라고 하면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스트 데모 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으로써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퍼스트 데모 입력하신 다음에 자, 쿼리 전송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퍼스트 데모라는 웹 응용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메시지가 출력이 되시려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만드신 이 ch7_web이라는 이 프로젝트 컨텍스트가 반드시 톰캣의 홈 폴더, 자, 프로그램 파일즈, 톰캣 설치되어 있는 폴더 있죠? 톰캣 홈 폴더에 웹 aps란 폴더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했던 JSP라는 폴더를 만드시게 되면 실행되지 않고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가지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단에 사용자 정보 선택 클릭하시게 되면 사용자를 등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